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92세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를 만나러 해병대 훈련소에 갔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70년 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그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낡은 옷을 입고 김밥 한 줄을 들고 온 초라한 모습 때문에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던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해병대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급히 날아와 이 할아버지 앞에서 경례를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탄피 목걸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왜 젊은 대위는 이 할아버지를 노숙자라고 오해했을까요? 그리고 사단장은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날 새벽 3시 30분 한종석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아니,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규칙적이었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바로 손자 민재가 해병대 훈련을 받고 있는 포항훈련소에 면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여전히 반짝이는 눈동자. 오늘은 꼭 민재를 만나야지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어젯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손자를 만난다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컸거든요. 민재가 해병대 훈련을 잘 견디고 있는지, 몸은 괜찮은지, 마음고생은 하지 않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을 꺼냈어요. 비록 오래된 옷이었지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성스럽게 다려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고 가야지라며 가장 단정한 셔츠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할아버지는 문득 5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재 아버지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도 이렇게 설레고 걱정스러웠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면회 준비를 했었죠. 부엌으로 향한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이 많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말았습니다. 단무지는 민재가 좋아하는 만큼 넉넉히 넣고 계란도 두툼하게 말았어요. 민재가 좋아하겠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을 짓더군요. 사실 할아버지의 김밥 솜씨는 정말 유명했어요. 해병대 교관 시절에도 부대 행사 때마다 할아버지가 만든 김밥을 다들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비결을 물어보면 정성이야, 정성이라고 웃으며 답하곤 했죠. 김밥을 3줄이나 만든 할아버지는 깨끗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어요. 그리고 보온병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훈련으로 목이 마를 텐데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요. 김밥을 만들다가 문득 선반 위에 오래된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해병대 창설 당시의 일기장이었어요. 70년 전 자신이 젊은 해병 교관이었을 때 쓴 그 일기를 보며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흘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951년 3월 15일. 오늘 새로운 교육생들이 들어왔다. 모두 어리고 패기가 넘친다. 이 아이들을 진짜 해병으로 만들어야겠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해병으로 말이다.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살 남짓한 청년들을 교육시키던 자신의 모습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잠시 빠져들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강우라고 불렀던 장구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작고 왜소했지만 정신력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강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할아버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소식이 끊어진 지도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김밥을 다 만든 할아버지는 깨끗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재도 강하게 자라고 있겠지? 아침 7시 할아버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운동복에 운동화, 그리고 김밥을 담은 보자기를 들고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걸음걸음에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반듯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세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자신이 너무 촌스럽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특히 해병대라는 곳은 워낙 엄격하고 규율이 강한 곳이니까 혹시 면회 갈 때도 정장을 입고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정장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정장을 살 일도 없었거든요. 뭐 손자 면회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혼자 위로하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서 할아버지는 젊은 학생에게 자리를 양보받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학생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앉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포항까지 가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저도 해병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말이죠. 왜 하필 해병이냐? 라고 물었더니 민재가 답했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저도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울컥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손자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됐거든요. 요즘 군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든 곳이니까요. 민재야, 해병대는 정말 힘든 곳이야. 할아버지도 젊을 때 많이 고생했어 라고 했더니 민재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더 커졌어요. 혹시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몸이 약한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목에 걸린 작은 탄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70년 전 인천 상륙작전 때 가지고 있던 그 탄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죠. 그 탄피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전투 중에 총에 맞아 쓰러진 전우를 구하러 갔다가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탄피가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것을 행운의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오전 10시 포항 해병대 훈련소 정문. 할아버지는 낡은 운동복 차림에 김밥을 담은 보자기를 들고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문을 지키고 있던 이주호 대위가 할아버지를 한 번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이주호 대위는 갓 임관한 젊은 장교였어요. 군사학교를 나와서 자부심도 강했고 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해병대 훈련소입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히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손자 면회를 왔습니다. 손자요? 이주호 대위는 할아버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런 차림으로요? 혹시 노숙자분은 아니세요? 사회복지관은 저쪽에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손자 면회를 왔어요. 김민재라고 하는데요. 증명할 게 있나요? 신분증이라도 있으세요? 이주호 대위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자 이주호 대위는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김민재의 조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시긴 하네요. 그런데 왜 이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면회 올 때는 단정한 복장으로 와야 하는 거 아세요? 이주호 대위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탓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무신경해요. 손자가 해병대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훈련병들도 자신의 가족이 이런 식으로 오면 창피해 할 텐데요. 할아버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손자에게 창피를 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어떡하죠? 대위님, 정말 면회할 방법이 없을까요? 집이 정말 멀어서. 이주호 대위는 조금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규정이 규정인데 어떡해요. 다른 면회객들도 다 단정한 복장으로 오는데 어르신만 예외로 할 순 없잖아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에 걸린 작은 탄피 목걸이가 이주호 대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그게 뭐죠? 탄피인가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탄피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70년 전 것입니다. 70년 전이요? 이주호 대위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기념품점에서 그런 거 많이 팔던데요? 하, 진짜 같아 보이긴 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꽤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짜 취급받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손자를 만나려면 이 사람의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이건 정말 진짜예요. 인천 상륙 작전 때? 인천 상륙 작전이요? 할아버지들 참 상상력도 풍부하시네요. 요즘 역사 드라마 많이 보시나 봐요? 이주호 대위는 완전히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군사학교까지 나온 엘리트라는 자부심 때문에 나이 많은 민간인을 깔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면회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이주호 대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규정상 이런 복장으로는 들여보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집에 가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그럼 면회 허가해 드릴게요. 집이 멀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건 어르신이 미리 알아보셨어야죠. 규정은 규정이에요. 면회를 거절당한 할아버지는 정문 근처 큰 나무 그늘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자기를 풀어 김밥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민재는 잘 먹고 있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훈련장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젊은 해병들의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70년 전을 떠올렸어요. 자신도 저렇게 젊은 교육생들에게 구령을 외치게 했었죠. 더 크게. 해병의 기상을 보여라.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컸어요. 할아버지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떤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뒤적 하다가 장구은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이 번호가 맞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기억할까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우야, 나 병식이야. 아니, 종석이야.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잘못 말한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교관님이십니까? 한종석 교관님 맞으세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래, 강우야. 내 목소리를 기억하는구나. 교관님, 정말 교관님이세요?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강우야, 나 지금 포항훈련소에 와 있는데 면회를 못 들어가고 있어. 전화 너머의 장구우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뭐라고요? 포항에 계세요? 누가 감히 교관님을 못 들어가게 해요? 할아버지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자 면회를 왔는데 복장 때문에 거절당했다고요. 전화 너머의 장구우는 점점 화가 나는 듯 했어요. 교관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강우야, 너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교관님이 더 중요하죠. 30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그늘에 앉아 훈련소를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자신이 젊은 교관이었던 그때가 떠올랐죠. 그때 장구우는 정말 작고 말랐던 소년이었어요. 25분 후 갑자기 훈련장 상공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훈련 중이던 모든 해병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고 없는 헬기 착륙이었거든요. 이주호 대위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지? 급히 무전기를 들었지만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거든요. 헬기가 훈련장 한가운데 착륙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훈련병들은 모두 엎드려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어요. 군복을 입은 당당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가슴에는 별이 달려 있었어요. 사단장님이시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장구은 해병대 사단장이었어요. 그는 정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이주호 대위는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급히 경례를 하며 뛰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갑작스럽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구운 사단장은 이주호 대위를 한번 쳐다본 후 대답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다. 그런데 여기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어르신이요? 아, 면회 왔다가 규정 때문에 돌려보낸 분 말씀이십니까? 장구운 사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돌려보냈다고? 네, 복장이 너무 단정하지 못해서요.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장구운 사단장은 이주호 대위의 말을 끊고 정문 근처 나무 그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장구운 사단장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분명했어요. 70년 전 자신을 가르쳤던 그 교관님이 맞았습니다. 장구운은 깍듯하게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했어요. 한종석 교관님, 오랜만입니다. 이 장면을 본 이주호 대위와 주변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해병대 사단장이 저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한다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며 장구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우야, 정말 많이 컸구나. 사단장까지 됐네. 교관님 덕분입니다. 교관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죠. 이주호 대위는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돌려보낸 그 할아버지가 바로 장구운 사단장의 교관이었던 거죠.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구운 사단장은 이주호 대위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대위,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대했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괜찮다, 강우야. 나도 이런 차림으로 와서 미안하다. 그냥 손자 민재만 만나고 가려고 했는데. 민재요? 혹시 김민재 말씀이십니까? 장구운 사단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손자야. 해병이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이 말에 이주호 대위는 더욱 당황했어요. 훈련병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하는 김민재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었다니요. 장구운 사단장이 말했어요. 교관님, 민재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교관님 DNA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런가?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구운 사단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들어라. 이분은 우리 해병대 창설기의 전설적인 교관님이시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교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분은 한종석 교관님이시다. 해병대가 처음 창설됐을 때부터 계신 분이야.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하셨고 625 전쟁 내내 최전선에서 싸우신 분이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전쟁 영웅이 눈앞에 계신 거였거든요. 장구운 사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해병대 교관으로 수많은 후배들을 키우셨어.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런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 그냥 젊었을 때 일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교관님 덕분에 지금의 해병대가 있는 거예요. 이주호 대위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해병대의 산 역사이신 분을 노숙자 취급했다니요. 바로 그때 훈련장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훈련병 한 명이 쓰러진 거예요. 바로 김민재였습니다. 민재가 쓰러졌다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장구운 사단장도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 탈진으로 보입니다. 의무대로 이송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훈련장으로 달려갔어요.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구운 사단장과 이주호 대위도 뒤따랐어요. 의무대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재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왔다. 괜찮니?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약해서. 해병이 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다, 민재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의무병이 말했어요. 과로와 영양 부족인 것 같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민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장구훈 사단장은 이주호 대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 부대에 집합을 명령했어요. 30분 후 훈련장에는 모든 교관과 훈련병들이 모였습니다. 장구훈 사단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 우리 부대에 매우 특별한 분이 오셨다. 한종석 교관님이시다. 할아버지도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이분은 우리 해병대의 산 역사이시다. 625전쟁 참전 용사이시고 해병대 창설 멤버이시며 수많은 해병들을 키우신 분이다. 장구훈 사단장은 이주호 대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대위가 할아버지를 노숙자로 오해하고 면회를 거절했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을 탓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이주호 대위,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주호 대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위, 해병이 뭔지 아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김밥을 꺼내더군요. 이 김밥,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거예요. 손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김밥을 보여주며 계속 말했어요. 해병은 밥 한 줄에 울고 전후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주호 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주호 대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대위. 저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 해병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해병입니다. 의무대에서 회복한 민재가 면회실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성껏 만든 김밥을 손자에게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민재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새벽에 만드셨다면서요? 그래,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민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사단장님의 교관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강우라고 불렀는데 정말 작고 말랐었어.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사단장이 됐지. 와, 신기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사단장님을 가르치신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민재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민재는 김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할아버지. 전쟁을 막는 군인이 되어라. 전쟁을 일으키는 군인이 아니라 말이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싸우는 게 아니야. 평화를 지키는 거란다. 싸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진짜 해병 정신이야.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할아버지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어.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다르길 바란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길 바라. 민재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목에 걸고 있던 탄피 목걸이를 벗어 민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70년 전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킬 때 가지고 있던 거야. 인천 상륙작전 때부터 계속 간직해온 거란다. 민재는 목걸이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귀한 걸 저에게 주시면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야. 다시는 이런 탄피가 사람을 향해 발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거란다. 민재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 잊지 않을게요. 면회실 밖에서는 이주호 대위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와 민재가 면회실에서 나오자 이주호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주호 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위, 고개를 들어보세요. 이주호 대위가 고개를 들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교관님, 대위는 몇 살이에요? 28입니다.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내가 해병대 교관할 때랑 비슷한 나이네요. 그때 나도 혈기왕성해서 실수 많이 했어요. 이주호 대위는 의외였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그러우실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군인의 본분은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주호 대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은 장교가 되세요.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고요. 이주호 대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구훈 사단장이 할아버지를 전용차까지 모셔드렸어요. 출발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강우야, 너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 됐구나. 교관님 덕분입니다. 교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뭘 가르쳤지? 장구훈 사단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부하를 가족처럼 생각하라고도 하셨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말이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물론이죠. 교관님 말씀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어요. 이제 너도 후배들을 잘 가르쳐야지. 나처럼 말이야. 장구훈 사단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교관님. 교관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해병들을 키우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우야, 그리고 민재 좀 잘 부탁한다.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말고. 걱정 마세요. 민재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교관님 DNA를 확실히 물려받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너도 몸 조심하고. 교관님 언제든 오세요. 이곳은 교관님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할아버지가 떠난 후 포항훈련소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주호 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관들이 훈련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이주호 대위는 특히 많이 변했어요. 훈련병들에게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거든요. 민재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어요. 목에 걸린 탄피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을 막는 군인이 되어라. 다른 훈련병들도 민재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해병이 되겠다고요. 장구훈 사단장은 이날의 일을 계기로 전군에 공문을 보냈어요. 모든 군인들이 국민을 대할 때 더욱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후 포항 해병대 훈련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주호 대위의 부대는 전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선정됐거든요. 훈련병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고 면회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이주호 대위는 친절한 교관으로 소문이 났어요. 훈련은 여전히 엄격하게 시키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교관으로 말이에요. 대위님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다른 교관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재는 그날 이후 훈련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임했거든요. 특히 동기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힘든 훈련 중에 뒤처지는 동기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줬고 고민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듬직하다. 할아버지 닮았네. 동기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매주 할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드렸어요. 편지로 말이에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훈련은 힘들지만 할아버지 생각하면 힘이 나요. 할아버지가 주신 목걸이를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전쟁을 막는 군인이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킬게요. 할아버지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장구훈 사단장이 갑자기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강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교관님, 그냥 안부 인사 드리러 왔어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장구훈 사단장은 정말 반가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맞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가져왔더군요. 바로 해병대 기념품들이었어요. 교관님, 이건 저희 부대에서 만든 기념품이에요. 받아주세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강우야,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둘은 오래간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병대 창설 초기에 힘들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교관님, 그때 교관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는 원래 끈기가 있는 아이였어. 아니에요. 정말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는데 교관님이 격려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장구훈 사단장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교관님이 늘 말씀하셨죠.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고요. 할아버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 말이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구훈 사단장은 민재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관님, 민재 정말 잘하고 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교관들한테도 칭찬받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안심했어요. 다행이다.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교관님 손자인데 당연하죠. 그때 마침 이주호 대위도 함께 왔어요. 사단장님을 모시고 온 거였는데 할아버지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았어요. 대위,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주호 대위는 할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교관님,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날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관님 덕분에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이주호 대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군인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강하고 엄격한 것만이 군인다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관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군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요. 국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군인이라는 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하들과 면회객들을 대할 때도 항상 교관님 생각을 해요. 한종석 교관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말이에요. 이주호 대위의 말에 장구훈 사단장도 웃었어요. 요즘 이 친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부대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요. 할아버지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가르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손님들을 보내고 나서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7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손자 민재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진짜 강함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한종석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날 일을 생각했어요. 손자 민재가 훌륭한 해병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장구훈도 여전히 그때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제지간의 정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꼭 훌륭한 해병이 되어 할아버지 명예를 빛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몸 조심하고 평화를 지키는 멋진 해병이 되어라. 여러분 어떠셨나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해병 정신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었죠. 특히 한종석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한 젊은 장교를 용서하고 오히려 가르침을 주는 모습에서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구훈 사단장과 70년 만의 재회도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이렇게 오래 이어진다는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한종석 할아버지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실수를 용서하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어른 말이에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